안녕하세요. 제1병원의 오한진입니다. 오늘은 물과 우리 몸의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물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물질이고, 물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물은 바로 생명의 근원입니다. 성인 남성은 약 몸무게의 60%가 수분이고요. 성인 여성은 50%가 수분입니다. 여자는 남자보다 지방이 좀 더 많기 때문에 수분의 양이 조금 줄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몸이 처음 수정란일 때부터 물의 함량이 어느 정도로 변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란을 만들게 되면 이 수정란은 97%의 물과 3%의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돼서 이제 태아가 되면 약 24주 정도 지나게 되면 86%가 수분이라고 하고요. 또 신생아는 75% 정도가 물이고, 청소년은 60% 정도, 노인이 되면 우리 몸의 50% 정도로 수분이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수분이 준다는 것은 노화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물이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물은 우리 몸의 구성 성분이니까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우선 소화작용이 있죠. 그래서 이 소화액의 대부분이 또 물입니다. 침부터 시작해서 위산도 그렇고 위에서 나오는 소화액들도 대개 수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엔자임, 즉 효소의 역할을 할 수가 없죠. 두 번째로는 단백질을 합성하는 어떤 이 효소들도 대부분 수분과 같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물은 합성작용에도 꼭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온도가 너무 올라가면 큰 문제가 일어나죠. 따라서 온도를 조절하는 작용으로도 물이 중요한데, 우리 피부에서 물이 기화되면서 상당히 온도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물이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우리 몸에서 먹고 남은 또 쓰고 남은 노폐물들을 제거할 때도 이 수분을 이용해서 소변으로 또는 피부를 통한 땀으로 이 노폐물들을 제거하는 작용을 하게 되고, 또 물이 우리 몸에 또 피부에 중요한 성분이기 때문에 외부의 충격을 막아내는 그런 보호작용이 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절, 턱부터 시작해서 손목, 발목, 팔, 어깨 이런 관절에도 관절액이 들어있기 때문에 바로 윤활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물은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면서 우리와 같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물의 흡수와 배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물은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대부분 흡수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먹는 음식의 보통 하루 총량을 살펴보면 그 중에 수분이 약 1리터 정도 됩니다. 우리 몸에서는 또 여러 가지 대사작용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대사작용의 마지막 산물로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대사 과정 중에 만들어지는 물이 약 300에서 400cc 정도가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우리 몸에서 직접 음식과 몸에서 만들어지는 물의 양을 합치면 약 1400cc 정도가 물이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우리 몸에서 물을 쓰는 것을 한번 살펴보시면 호흡이나 또는 피부를 통해서 소실되는 수분의 양이 하루에 800에서 1000cc 정도가 수분 소실이 있고요. 또 대변을 통해서 약 100에서 200cc, 소변을 통해서 약 1500cc 정도의 수분 소실이 있습니다. 이걸 합쳐보면 약 2500에서 2700cc 정도의 수분을 소실하게 됩니다. 그런데 먹은 것은 약 1400cc고 소실되는 것은 2700 정도가 되면 약 1000cc 이상의 물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만큼을 우리가 매일 섭취를 물로 하지 않으면 우리 몸은 점점 말라지거나 또는 여러 가지 기능에 장애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하루에 적어도 1 내지 1.5리터 정도의 물을 마셔줘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게 되실 겁니다. 자, 물은 어디서 흡수되느냐 하면 주로 대장에서 80%가 흡수가 되고 소장에서 20%가 흡수가 됩니다. 또 위에서도 약간의 물이 흡수가 되는데요.
우리가 물을 먹게 되면 30초만 지나면 혈액으로 그 물이 들어가게 되고 1분이면 뇌조직이나 생식기 쪽에도 가고 10분이면 피부까지 도달하고 한 40분 정도 지나면 우리 몸을 한 바퀴 돈다고 되어 있습니다. 2시간이 되면 소변을 보게 되고 1개월 정도가 지나야 내가 먹은 물이 완전히 우리 몸에서 제거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물을 드셔보시면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지나면 소변이 마렵게 되는데요. 그것은 그 중간에 여러분들이 먹은 음식을 통해 만들어진 수분과 합쳐졌기 때문에 그렇게 소변을 보시게 되는 겁니다. 물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은 상당히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우선 작년에 2013년 청소년 음료 음용 실태를 확인한 조사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 하루에 청소년들은 평균 4잔의 물을 먹고 있는데요. 이 정도의 양은 WHO 세계보건기구의 권장량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14세에서 18세 청소년들의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원래 권장량의 24에서 35% 정도의 물을 먹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남자가 훨씬 더 적게 먹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만성 탈수 증상이 나타나고 만성 탈수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물이 부족한 것을 한번 1%부터 살펴보면 1% 모자라면 갈증이 나기 시작하고요. 2% 정도 모자라면 업무 효율이 떨어지고 4%가 부족하면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고 판단력에 장애가 옵니다. 10%가 부족하면 아주 위험해지고 20% 부족하면 사망하게 됩니다. 즉 물은 우리의 목숨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수분이 부족하면 피로해지고 피부에 노화도 빨리 오고 통증도 생기게 되고 불안이나 우울도 유발하게 되고 짜증스럽게 되고 뿐만 아니라 불면증도 유발이 됩니다. 그래서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한테는 주무시기 전에 물을 한 잔 드시도록 권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그런 의사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자, 이 물에 대해서 어떤 오해와 진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환자분들은 또는 일반인들도 물만 마셔도 살찐다 이러고 병원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죠. 물은 칼로리가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은 4칼로리, 9칼로리, 4칼로리, 그람당 이런 열량을 내는 것으로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비타민이나 미네랄이나 물은 전혀 이 칼로리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칼로리를 만들어내는 효소 과정에 조효소로 작용을 해서 그 열을 만드는데 필요하기는 하지만 직접 칼로리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즉 0칼로리이기 때문에 물을 마셔서 살찐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두 번째로 많이 질문하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식사 중간에 물을 마셔야 되는 건지 아니면 식후에 마셔야 되는 건지, 정말 식전에 물을 마시면 소화가 잘 안 되는 건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물어오시는데요. 정답은 없습니다. 자기가 좋을 때 마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 나오는 효소들, 특히 위장에서 나오는 위산과 효소는 나의 상태에 가장 잘 적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상태에 맞춰서 분비도 되고 그 분비된 위산과 소화 효소들이 내가 먹은 음식물들을 소화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상태에 맞춰서 드시면 됩니다. 저는 식전에 반드시 물을 한 잔씩 마십니다. 여러분들은 안 마시던 분이 일부러 마실 필요도 없고 또 식사 중간에 물을 마시던 분은 그냥 그대로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물 대신에 커피나 또는 맥주나 이런 것들을 마시면 어떠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데요. 커피나 맥주는 이뇨작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마신 양만큼 소변으로 나가게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커피를 마시고 나서는 적어도 커피 양의 3배 이상, 맥주를 마셨을 때도 역시 더 많은 양의 물을 잡수셔야 여러분 몸에서 수분이 부족한 상태를 없애실 수가 있습니다. 물 대신 나는 커피 마셨으니까 괜찮아, 나는 맥주가 더 좋아, 이건 물을 마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물을 많이 마시면 해로울까요? 해롭습니다. 2007년에
물 마시고 소변 오래 참기 대회가 있었는데요. 이 대회에 참석한 여자분 한 분이 3시간 동안 7.5리터를 마시고 3시간을 참은 거죠. 이러고 우승하시고 트로피 받고 상금 받고 집에 가셨는데 3시간 이후에 그날 저녁에 사망하셨습니다. 이 수분이 과다하게 되면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의 부담도 증가하고 신장의 부담도 증가하고 또 저나트륨 혈증에 의해서 뇌 부종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사망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건강하게 물 마시는 방법을 마지막으로 오늘 강의를 마칠 건데요. 여러분들이 물을 마실 때 가장 건강하게 마시는 방법은 미네랄이 포함된 물, 생수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돗물에도 미네랄이 풍부하게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네랄이 포함된 물을 드시는 게 좋겠다는 거죠. 물을 끓여서 수증기가 나온 것을 모아 놓은 것을 드시면 설사하시는 분들이 생기죠. 그 안에는 또 미네랄이 없게 됩니다. 따라서 수돗물이나 생수를 드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한 번에 많이 먹는 거 말고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여름철이나 운동을 통해서 땀을 흘린 뒤에는 반드시 물을 마셔서 보충을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하루에 2 내지 2.5리터를 목표로 드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목표를 세웠다고 다 성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조금 많은 양을 목표로 두고 거기에 맞춰서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 또 육식을 하게 되면 이 고기를, 즉 단백질을 소화해내는데 수분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고기를 먹은 뒤에도 소화액이 희석될 걸 걱정하지 마시고 물을 꼭 마셔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물을 자주 마시고 하루 필요한 양을 충분히 마셔주시면 여러분 몸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질병들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쉽게 해결될 거로 생각합니다. 오늘 물을 어떻게 마시는 것이 좋고 물은 어떤 작용이 있는지 물에 대한 건강과 연관된 내용들을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